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4차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 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로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 환경이 침해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 원인 파악과 실정에 맞는 저감 대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2019년에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 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미세특위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두 차례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재개하여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과 저감 대책은 물론 피해 방지 대책 추진 등 그동안 관련 부서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하거나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하신 증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의 성명을 호명하면 그 환경관리본부 당시 직책과 업무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장상두, 그 업무 기간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입니다. 그 환경관리본부 업무 총괄을 했고요. 2019년 4월 3일부터 12월 말까지 근무했습니다. 증인 박동규. 예, 저는 그 2015년 9월부터 정확하게 이제 한 10개월 정도 자원정책과장으로 제가 근무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다. 2014년 9월에서 2015년 예. 7월이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증인 정일봉. 예, 행정정과장 정일구나. 저는 그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자원정책과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증인 이현석. 네, 저는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8일까지 자원정책과장에 근무했었습니다. 증인 유정호. 네, 저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9월 8일까지 자원정책과 폐기물 지도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증인 김홍석. 저는 2018년 9월 10일부터 현재까지 폐기물 지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증인 어경미. 저는 2017년 7월 15일부터 2019년 7월 14일까지 자원정책과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증인 이철규. 증인 윤보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여운석 기후대입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나오셨나요? 최광희 산지관리팀장이 관계공무원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이승훈 전 청주시장, 윤재길 전 청주시 부시장은 주소 파악 불가로 공시송달하였습니다. 이범석 전 부시장, 김용선 전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전 환경관리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미세먼지 원인 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 중 대표로 한 분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일봉 행정지원과장께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 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행정지원과장 정일봉.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이 제출될 때까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전 청주시장 이승훈 증인이 불출석하였습니다. 본 특위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청주시는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따라서 시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미세먼지 조사 특위까지 구성이 되었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 미세특위에서도 나름 열심히 조사 활동을 해서 흥덕구 강내면에 추진하던 소각장을 하나를 사실상 막았습니다. 소각장 사전 허가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를 발견을 하였고, 시의회에서 지적함에 따라 추가로 8급에 이어 하급 직원이 또 다른 징계를 받았는데, 청주시정을 책임지는 전직 시장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불출석함으로써 책임행정 구현을 기대하는 청주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이승훈 시장에게 지금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동안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논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기합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윤보국 주무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죠? 네, 맞습니다. 전문위원님, 불출석 사유서가 철회가 됐었나요? 증인은 본인 마음대로 불출석 사유서 냈다가 본인 마음대로 출석합니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잘 안 들렸어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언제 해요? 제가 전문위원실에서 들은 바로는 상소사업본부 소속이죠 지금. 네, 상소도 사업본부 정수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에 보니까는 상소사업본부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던데, 과장님과 본부장님께 사전에 허락을 받은 거였습니까? 본부장님까지는 허락을 갖다가 안 받고 과장님한테는 사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증인 출석하지 말고 교육가라고 했어요? 교육 점수도 모자라고 또 이쪽 교육이 마감됐기 때문에 결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어떻게 출석을 했습니까? 지금 K워터 교육원에 사정 미세먼지 특위 참석을 해야 된다고 사정을 하고 교육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육 불참한다고 정수 과장님하고 본부장님한테는 보고를 했습니까? 네,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참석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미세먼지 특위에 참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특위위원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준엄한 자리입니까? 전직 시장까지 출석 요구를 하는 마당에 당시 담당 주무관이 그것도 금요일 저녁 5시가 넘어서 6시 다 된 시간에 불출석 사유들 공문을 보내고 월요일부터 출석을 안 하겠다고 하면은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사업본부장은 본부 직원이
증인 출석 요구 받은 사실도 몰랐다고 하던데 증인 출석 요구 받고 보고 안 했습니까? 과장님까지만 보고 드렸습니다. 그게 적절한 보고였다고 생각하세요? 적절하지 않을게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인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도 상당한 혼란이 있었고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의회 미세 특위의 그 권위에 흠집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들께서 답변하실 때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보국 주무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무관님 오늘 처음 뵙는데 지난 월요일 저녁에 저한테 증인 출석 문제 때문에 전화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주무관님 전화 받고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주무관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까 다들 뭐 팀장님들도 그러고 좋은 분이다. 그리고 이 자원정책과에 있으면서 고생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힘들고 지저분한 걸 많이 혼자 다 했다. 그래서 좀 다들 좀 안쓰러워하는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여기 출석하시면서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제가 좀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간부 직원도 아니었고 그냥 공문 기한 작성하는 말 그대로 실무를 하시는 주무관이셨는데 5년이 훨씬 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또 증인 출석 요구까지 받고 하는 심정이 입장 바꾸는 생각하면은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금 위원장으로서 따끔한 말씀 드린 것은 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드린 말씀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김성태 위원님 질의의 과정에 있어서 이 협약서에 대해서 실무자하고는 협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실무자는 시청 직원은 누구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실무자는 저희 실무자가 아니고 상대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ES 청원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ES 청원 실무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심재철 과장이었습니다. 한 분이었어요? 저하고 직접 협의한 거는 그 한 명이었습니다. 심재철 차장하고 윤보국 주무관님하고 둘이 협의를 한 겁니까? 예,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업무 협약서 초안을 작성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팅은 어디서 했습니까? 주로 만나지는 않고요. 서로 간에 일단은 전화로다가 어떤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냐 이걸 먼저 한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메일로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화상으로나 메일로 주고받은 기간이 며칠이나 돼요? 정확히 며칠인 것까지는 제가 대강이라도 몇 주나 몇 달이나 몇 년이나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2주 안쪽 같습니다. 그럼 2주 동안에 그냥 전화나 메일로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된 겁니까? 일단 실무자끼리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중간 보고는 안 하셨어요? 중간 보고는 저희가 문서로다가 하지는 않고요. 아까 제가 김선택 의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문서로 다 작성된 게 아니고 구두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보고 형식으로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좀 백보 양보해서 뭐 차장과 당시에 몇 급이셨어요? 7급이었습니다. 7급 주무관끼리는 그냥 뭐 전화나 이메일로 그 초안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그냥 백보 양보해서 칩시다. 그러면 이 최종 협약 문구는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거의 최종안이 나왔을 때는 한 며칠 전쯤 나왔어요? 협약서 체결하기 며칠 전쯤에? 제 기억으로는 그 결제 받은 게 한 3월 20일이나 3월 21일쯤 된 걸로 기억합니다. 뭐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그 전자문서에 그거 갖다 늦게 이제 스캔을 떠서 등록한 거고요. 예. 한 3월 20일이나 그때쯤 이제 초안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자원적회가 워낙 바쁜 과니까 뭐 등록을 늦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때 3월 20일이나 21일 경에 결제는 누구한테 맡으셨어요? 수기로 맡았습니다. 제가 팀장님, 과장님까지 맡았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은 제가 맡았는지 저희 팀장님이 맡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발언 때 계속 계시고요. 예, 김선생 의원님. 예. 그 유목 주무관님, 그 협약서 이 관련 업무는 몇 건이나 해보셨어요? 제가 직접 체결해서 실무자로 참여한 건 처음입니다. 본 위원장도 그 정부 기관과 우리 청주시장님과의 협약서를 한번 부탁을 받아서 한번 그 약간은 그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 기관과의 청주시장과의 협약인데도 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일단 협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문구는 어떤 건지, 담당 팀장이 시장실에 가서 몇 번 결제를 맡고, 또 협약식 체결도 시장님 일정을 또 양쪽 기관장의 그 일정이 또 조율이 돼야 되니까 그게 생각보다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협약 당시에 법무팀의 조언은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시장 명의로 계약을 이렇게 중대한 협약을 하는데 법무팀의 문구 검토 안 받았습니까? 네,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3월 그 중순으로 가세요. 아마 뭐 7급 주무관이 오창 지역에 민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로 시장님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심재철 차장과도 전부 다 아는 분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오창에 민원이 많아서 몇 번 가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협약에 대해서는 그 ES 청원 측에서 먼저 얘기했어요? 아니면 주무관이 먼저 얘기했어요? 협약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누가 먼저 했습니까? 그것까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무관님이 행정을 업무를 하시면서 그 심재철 차장과의 그 상원에 연락을 하면서 적어도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는 그 진행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고도 하고 했을 텐데 네, 시청 입장에서 시 입장에서 주무관님이 그런 걸 하는 거를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저희 그 팀장님한테까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식 문서로 결제 맡은 건 아니고 업무 보고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거 자체 하나만 해도 엄청 중대한 하자입니다. 어떻게 구두로만 합니까 공무원이? 그럼 다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업무 협약을 하자는 얘기를 심재철 차장하고 했는데 심재철 차장한테 먼저 연락을 받았습니까? 팀장님한테 먼저 얘기를 들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연락을 먼저 어디서 연락 받았는지까지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고요.
정확하게 그 누구한테 먼저 연락을 받았는지까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럼 크게 이 협약서를 먼저 제안한 쪽이 시청입니까? ES 청원 업체입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실무자로서 누가 먼저 그 협약을 체결하자고 했는지까지 사실 모릅니다. 지금 제가 그 저희 그 팀장님, 과장님이나 그쪽에 심재철 과장 그 윗분들 그분들이 어디서 나왔는지까지는 사실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정호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윤보욱 증인께서 이거 심재철 차장하고 전화로 이메일로 지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의를 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으셨어요? 네, 대협력 팀장 유정호입니다. 전화나 실무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화하고 어떤 그런 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를 윤보욱 주무관이 팀장님한테 먼저 보고했습니까? 아니면 팀장님께서 이 업무 한번 해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협약을 해봐라 이렇게 뭐 저희가 이렇게 말씀한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협의 과정에서 어떤 협약을 하게끔 됐는데 어떻게 하게끔 됐는지 그거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 주무관한테 보고 받을 때마다 과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까? 뭐 이제 실무적인 어떤 그 문구를 서로 이제 협의하고 그런 과정에서는 실무자하고 또 할 부분이 있고 또 과장님한테 이제 보고 드릴 부분은 이제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실무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추진 과정에서 하는 일들은 이제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폐기물 지도 팀장이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시에 직위가 폐기물 지도 네, 팀장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사실 청주시 폐기물 정책에 있어서 사실 뭐 주도적인 결정권을 나중에 뭐 결재는 받긴 하지만 팀장님이 많이 결정을 했을 텐데 그 팀장님이 보시기에 이 협약서는 시청에서 먼저 업체에다가 민원 때문에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먼저 시청에 요구를 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 이제 오창 산단의 소각장 때문에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많은 그 장기간 동안 이제 고질 민원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협의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협약을 하게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뭐 반복되는 말씀 드리지만 그게 누가 어떻게 이제 시작됐는지 그것까지는 저희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시에 팀장님이셨잖아요. 예, 예. 지금 주무관은 그 의회 법무팀의 이 문구라든가 이런 건 뭐 검토를 안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그 법무팀의 검토를 받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저희도 그 협약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처음 해봤기 때문에 아마 윤보국 주무관이 말한 게 아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인 간에 작은 계약을 하더라도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인터넷 찾아보고 하는데 검토를 받았으면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회 법무팀에서 정책계획과랑 주고받은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그 검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아마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주무관한테 드렸던 질문인데 이 협약서를 체결을 하자고 누가 먼저 제안한 겁니까? 업체가 먼저 했습니까? 시에서 먼저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추정을 하건데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도 저 지역이 오창이니까 많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과학단지 쪽에
그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많은 그 항의성 민원, 압박, 그리고 저희들이 밤에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그 매립장에 있는 그 시료를 채취하고, 그리고 거기 본부장인가 하는 사람을 밤에 불러내가지고 문 열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얼마나 압박을 했는지 저희들도 참 미안할 정도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압박과 그리고 소각장에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졌지만은 건축가가 절대 내줄 수 없다. 물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다 이거 나중에 행정소송 들어오면 져가지고 건축가가 내줄 수밖에 없지만 그 정도 기간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서 많은 압박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아마 출발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오창 지역에 많은 환경 민원이 있었고 했는데 그 어쨌든 이게 협약을 누가 먼저 그 제안을 했는지는 지금 두 분 답변에는 안 나오는데, 휴식을 잠깐 하고 할까요? 아니면 흐름이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윤모 주무관님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 3월에 그 협약 업무를 주무관님께서 실무자로서 처리하셨다고 했는데 3월 26일에 협약서를 했는데 3월에 그 날짜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제출받은 자료에 그 오창 그 과학산업단지에 있는 매립장, 소각장 부지를 관내 타지역에 그 이전한다는 협약을 3월 26일에 체결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3월 26일에 체결을 했는데 그 ES 청원이 가지고 있던 그 소각장 매립장 진입 부지를 127억에 산다고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3월 달에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있습니다. 그 127억에 그 사겠다는 이 협의도 주무관님이 했습니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 금액 나온 산정이 아마 그 감정 평가 공식적인 문서는 없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의뢰하려면은 뭐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감정 평가사하고 일단은 그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유정우 팀장님, 이 127억은 그 이것도 협의도 윤모국 팀장님이 계속 협의한 겁니까? 매입 관련해서요. 예, 대행팀장 유정우입니다. 그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뭘 사겠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땅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그거를 감정평가사하고 가서 이제 봐가지고 이 정도 가격이 감정평가사에서 이제 제시한 그 내용인 거라고 기억이 됩니다. 아니 공무원 기한은 윤모국 주무관님이 하시고 같이 이제 그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 목적이 소방서 또는 체육시설이라고까지 공공시설 용지 행정 목적까지 나와 있는데 팀장님이 결재도 하셨고요. 네. 그럼 이 얘기는 언제 3월 26일에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이 얘기는 언제 진행이 된 겁니까? 같이 협약서랑 같이 진행이 된 겁니까?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땅 가격에 대한 어떤 알아보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이 그 공공기관을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 그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나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저기 매도인이 판단의 의향을 비췄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까지 받은 거죠. 협약할 때 이제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매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협약이 됐으니까 예. 우리가 공공기관 어떤 공적 목적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고 땅값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여기 날짜가 안 나와서 그랬는데 3월까지만 나와요. 지금 우리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그러면 요거는 협약서 체결 받은 뒤에 결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시장 결제가. 글쎄 그거는 정확하게 좀 기억 못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럼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김종훈 의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는 그냥 단순 양해각서 정도로만 이해를 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당시에 중요한 업무가 많았다라고 하시는데 그 시간 관계상 이 127억의 그 ES 청원 부지를 그 소각장 매립장 부지를 산다는 게 이게 하루 이틀에 결정될 건 아니에요. 적어도 같이 추진이 됐다고 봅니다. 제 특혜 시비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자원정책과의 그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에 관련돼서 그 자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자료 요청할 때마다 항상 우리 시에서는 2014년 9월에 청원군이 패소한 거, 그리고 2015년 3월 26일에 협약서 체결한 거, 그 이후에는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우리 미세특위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ES 청원이죠. 그때 ES 청원에서는 ES 청주 매립장도 그렇고 사업자가 청주시에 제출한 그 사업계획서나 사업 변경 계획서는 계속 나오는 얘기가 2014년 10월 1일에서 2014년 10월 30일까지 후기리 주민동의서 진구, 후기리 주민동의서 완료. 이미 회사에서는 후기리의 땅을 매입하기로 2014년 10월에 다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특혜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나요? 유정호 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네, 대외협력팀장 유정호입니다. 협약 당시에는 사실은 어떤 지역이 결정된 사항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사항들은 저희들이 뭐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여기까지만 일단 확인을 하고 윤보국 주무관님이 계속 뭐 주요 핵심 증인으로 계속 답변을 하는데 중시 시간에 전문위원님께서는 그 전 시장님 자리는 그대로 두고요. 그 옆에 명찰을 빼고 한 좌석씩 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오후에는 앉아서 편의상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뭐 이제 시간도 되고 해서 중시 시간 전에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주무관님. 그 협약서 실무는 윤보국 주무관님께서 직접 진행을 하셨고요. 이 소각장 부지 매입도 뭐 3월에 시장 결재까지 난 걸 보면은 그 3월에 상당한 진행이 있었는데 요 실무는 누가 했습니까? 그것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부지 매입 관련돼서는 뭐 안전총괄과 체육교육과 도시재산과 다 협조를 받았는데 협약서에 대해서는 협조받을 생각을 안 했어요? 협약서하고 협약 후에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협약서에서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서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는 게 소각장 부지 매입이 협약서 제2조 사항에 소각시설과 진로 부지에 대해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관계협력에 따라 매입을 추진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 조항 때문에 부지 매입하려고 한 거잖아요. 당시에는 협약 당시에는 어떤 용도로 살지까지는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럼 주무관님 협약식이 3월 26일 목요일에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소각장 부지도 3월에 결재가 됐고요. 그러면은 27일, 28일 이틀 동안에 127억이라는 결재가 시장님까지 다 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요. 결재는 협약은 3월 27일이지만은 그 문서 결재 받은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월 20일인가 3월 21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협약 결재를 받고 그때 아마 그 결재 받은 다음부터 아마 그때쯤 돼갖고 진행한 걸 같습니다. 그래서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127억에 매입을 할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 심의까지 올렸어요. 시의회에. 부결이 되니까 몇 달 후에 47억에 다시 또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려고 했어요. 추가되는 질문은 중식 이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오늘 조사는 오전에는 주로 오창 지역 환경 개선 업무 협약서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그 오창 지역 환경 개선 업무 협약서는 오창 지역 주민들에게는 오창 지역 환경 늑약서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의 오명을 가지고 있고요. ES 청원, ES 청주 사업자는 그 과학단지에 있는 오창 과학단지에 있는 ES 청원 매립장을 2017년도에 기간 한번 연장하고 2018년 11월까지 영업을 계속하였고, 또한 오창 후기리에 ES 청주 매립장이라는 140만 루베의 엄청난 규모의 또 매립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오창 후기리에 소각장을 추진을 하려다가 엄청난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었고요. 이렇게 오창 지역 환경 개선 업무 협약서가 문제가 많았고, 한편으로는 이 협약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지방의회 의결을 꼭 거쳐야 되는 협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주시의회 의결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협약서였습니다. 오전 질의 답변을 통해서 지금 당시의 과장님, 팀장님, 담당 주무관 다 본인들이 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어느 선에서 이 지시가 내려왔는지는 사실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사가 오늘은 마무리해도 될 것 같고요. 또 위원님들 또 혹시 관련해서 추가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오늘 회의 시작해서 계속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에 관련해서 지금 질의 답변이 이어졌는데요. 보은 위원이 이 지역 시의원으로서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2014년 10월에 ES 청원이라는 업체는 후기리의 매립장과 관련된 폐기물 처리업 유사 업종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2014년 10월에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26일에 업무 협약서를 체결을 했고요. 업무 협약서 체결하는 당시에 이미 그 ES 청원 소유의 소각장 부지와 진윈대에서 100억이 넘는 금액의 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좀 협의가 된 것 같고요. 또 당시에 자원정책과 행정의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협약서 이후에 그 당시에 소각장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환경의 평가가 끝나지 않았었거든요. 본 의원이 국회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오창 산단 내 소각시설 환경영향 평가 협의가 2006년 12월에 처음 시작이 돼서 2015년 2월에 다시 보완 명령이 내려가요. 그리고 또 협약 체결한 이후 2015년 3월 31일 날 보완서를 또 접수를 해요. 3차로. 협약이 체결을 된 뒤에 최종적으로 2015년 4월 24일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합니다. 또 하나 지역 정서를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오창 과학단지에 있는 소각장 부지를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고 가장 많이 민원을 제기했던 지역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요번 오창 후기리 소각장 추진에 찬성한 사람들입니다. 일부는 1억이 넘는 발전기금도 받은 단체도 있고요. 또한 협약서에서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서 2017년까지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협약서를 자료 요청을 해도 잘 제출을 안 하고 보여주고 가져갔다고 합니다. 협약이 국가안보라든가 공공질서를 특별한 이유의 경우에는 비밀 협약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행정은 투명해야 되는데 당시에 시의원들의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지만 정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원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고 보고요.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그분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입 다물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부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당시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아무래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오늘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이 정도 답변을 들었으면은
어떻게 일처리가 됐겠구나로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요 관련한 질의는 오늘 질의 뭐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이상으로 해서 좀 질의 답변을 마치겠고요.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늘 답변 기회가 없으셨던 어경미 주무관님이나 장상도 본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증인을 선정을 하면서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업무의 그 적정성을 가지고 기준을 나누기에는 좀 정치적인 시비거리도 있고 해서 결제 라인을 모두 증인 채택하다 보니까 정일봉 과장님을 비롯해서 그 많은 증인을 채택하게 된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장상도 본부장님 퇴직하시고 많은 직원들로부터 존경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회의 진행을 하면서 본의원이 느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2015년 당시에 자원정책 과장님이나 팀장님 또 담당 주무관님이 환경직렬은 아니시죠? 환경직에 계십니까? 네, 환경직은 아닙니다. 안상기 본부장님은 환경직이신가요? 아닙니다. 건축직입니다. 과연 환경직렬이 그 업무를 받다면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또 한편으로는 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어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년 이상 특위 활동을 하면서 담당하셨던 분들 뭐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우게 됐다 소리도 들었고 힘들었다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회의를 많은 직원분들이나 과장님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텐데 우리 시청 조직 문화가 각 직원들이 한 분 한 분이 보람을 찾고 자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좀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때는 왜 안 됐었을까? 폐기물 업체와 가까운 일부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에 따라서 일부 정치인들이 결정한 걸 탑다운식으로 내려와서 기한을 하고 결재를 하고 하는 과정이 불과 몇 년 전 얘기거든요. 그런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차 미세먼지 원인 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식회사 클렌코 소각 용량 증설 인허가 등 2건 등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차 미세먼지 원인 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